일본이 선진국 탈락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은 일본보다 풍요로운 나라로 바뀌고 있다. 얼마 전 일본의 경제학자가 했던 말입니다. 일본 경제가 오랜 침체와 활력 부족으로 헤매는 동안 한국이 빠르게 성장해 둘 사이의 격차가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 방송에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국을 옹호하는 정체불명의 전문가를 출연시키기 때문에 그들의 말만 믿고 일본은 아직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라는 안타까운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보방송에서 일본 전문가들을 대놓고 빈깡통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던 영국인 전문가가 이번엔 일본의 토론 방송에서 자민당과 경영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열도가 뒤집어졌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방송에서 신나게 한국의 빈곤을 비아냥대며 자신들은 다르다고 호언장담해오던 일본 전문가들은 영국인 전문가와 토론을 하던 도중 넋이 나가버리는 모습까지 보이며 영국인이 나라 망신시키는데 제대로 반박도 못한다라고 일본인들에게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있는데요. 실제 방송과 함께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BS 우지의 밤 메인 뉴스에서는 최근 영국인 전문가를 불러놓고 일본의 기업들이 발전하기 위해 경영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영국인 전문가는 업계에서 유명한 뉴욕 골드만삭스 투자은행 출신의 경제분석가 데이비드 애킨슨인데요. 진행자가 그에게 바로 질문합니다. 30년 동안 일본의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최근에도 총리들 입에서 임금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데이비 씨는 정부의 일련의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그 말을 듣고 애킨슨은 냉철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OECD의 분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일본은 인구가 늘지 않아 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남은 성장 방법은 임금과 생산성을 동시에 올리는 것뿐입니다. 물론 임금을 올리고 싶지만 기업 혼자서는 힘들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회사가 있는 반면 이유를 그렇게 설명해줘도 이해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성도 안 하고 경영자는 자기 이익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블랙 기업이 넘쳐납니다.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15불로 올렸다는 이유로 도산한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일본 경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특히 아베 정권이 시작된 이후입니다. 생산성이 올랐음에도 임금은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건비 총액에 대한 부가가치 금액의 비율을 노동 분배율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생산성은 올라갔는데도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청업체를 후려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외국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일본 정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예산을 오히려 GDP 대비 10% 아래로 줄였죠. 다른 선진국들은 GDP 대비 24.4%입니다. 게다가 요즘 많은 일본의 경영자들은 디지털 환경 구축이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 구축은 지금 있는 인재가 더 많은 수요를 발굴해내서 1인당 매출을 늘리는 것이 목적인데 오히려 비용 절감을 위해 활용하고 있죠. 그가 일본의 경영자들을 맹렬하게 비판하자 진행자는 눈치를 보며 그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데이비 씨, 그런데 일본에는 그런 성공 모델이 없으니까 경영자들이 어쩔 수 없는 게 아닐까요? 그 말을 들은 애킨슨은 답답한 듯이 그러니까 머리를 좀 써보세요. 라며 폭발의 주변을 당황시켰습니다. 그러자 국민민주당 대표는 일본의 경영자 중에 디지털 환경 구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고 한술 거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애킨슨은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부 부처에 얘기하면 사람 말을 은근히 무시합니다. 그분들 스스로는 대졸이고 인류 기업 출신이라 자신이 괜찮으니 남들도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재무성 부장관님은 언제나 일본 정부의 짠돌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일본 정부는 항상 말은 큰데 실제로는 쥐꼬리만한 금액만 내놓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또 일본은 물가가 싸니까 괜찮다고 주장하시는데 일본의 임금이 이대로라면 멕시코나 터키와 같이 되어버릴 거예요. 지금 일본의 물가가 낮은 것은 임금이 낮으니까 물건 가격도 낮은 것일 뿐이므로 득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애킨슨은 일본이 지금 어느 국가보다 아래인지 말해주는데 이 사실을 들은 일본인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1인당 연구개발비가 세계 12위예요. 1위는 한국,
2위는 미국, 3위는 싱가포르, 4위는 대만. 이 4개국은 일본의 1.5배 이상의 연구비를 매년 사용하고 있고,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반도체 생산 기술을 제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12위가 어느 나라 아래인가? 11위 벨기에입니다. 이건 단지 저의 편견입니다만 영국인 입장에서 벨기에 하면 브로콜리와 초콜릿이에요. 일본은 그보다도 아래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백신 개발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업들은 돈만 쌓아놓고 설비 투자를 안 합니다. 일본은 과거 80년대까지 이 부분에서 완전 톱이었지만 지금은 꼴등에 더 가깝습니다. 인재 투자에 있어서는 미국의 25분의 1입니다. 생산성이란 결국 투자인데 일본은 투자하지 않으니까 생산성이 올라갈 리 없죠. 그의 말에 공명당 의원인 재무성 부장관은 주먹을 꾹 쥐고 한마디 합니다. 사회보장 측면에서 우리 당은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주의이기 때문에 좌측으로 보입니다. 반면 안전보장 측면에서는 꽤 우측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둬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인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국시대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충고를 해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치에 순종적인 일본인들의 모습을 보니 변화가 힘들만합니다. 몇몇 일본인들은 1인당 GDP가 여전히 일본이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한국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일본이 여전히 한국보다 잘 산다 라는 주장을 펼치는데요. 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경제학자들은 국가 간 1인당 소득을 비교할 때 구매력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인의 소득이 $1,000이고 일본인의 소득이 $1,500인데 일본의 물가가 한국보다 1.5배 비싸면 두 사람의 구매력은 동일하겠죠.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0년 구매력 기준 1인당 소득을 보면 한국이 42,381달러, 일본이 42,32달러로 한국인의 평균 소득이 일본인보다 5%가량 높은데요. 즉,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5% 정도 더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소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장률을 감안하면 일본 경제 상황은 한국보다 나은 부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20년간 일본의 1인당 GDP가 1.02배 늘어나는 데 그치는 동안 한국은 2.56배의 성장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2000년에 일본의 31%에 불과하던 한국의 1인당 GDP가 지금은 78%까지 올라왔고 지금의 차이가 변하지 않을 경우 20년 내에 1인당 GDP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고도 남는다는 전망이 압도적입니다. 1992년에는 일본의 1인당 소득이 한국의 2배가 넘었습니다. 한국어도 한국인도 인기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외국인의 80%는 한국에 호감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으며 넘어서지 못한 분야에서는 앞으로 넘어설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2018년에는 200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일본의 10대 전자회사 영업이익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머지 기간에도 반도체와 휴대폰 경기가 어려웠던 몇 년을 제외하고 삼성전자가 일본 대표 전자회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많은 이익을 내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워크맨 같은 획기적인 제품을 처음 만들어낸 나라였지만 일본 전자회사의 성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후 미일 반도체 전쟁에서 패하고 소비자에게 큰 의미 없는 제품 개발에 집착하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고 말았죠. 그 사이 우리 전자산업은 삼성전자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일본의 4배나 되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교수는 일본이 1970년대부터 유지해온 선진국 지위가 2030년도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G7 회원국에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죠. 머리 좋은 자산가들은 앞다투어 일본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현재 일본의 상황입니다. 일본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다양합니다. 1990년 버블 붕괴는 너무 흔한 얘기이고 인구 노령화, 정책 실패, 엔화 강세 등 일일이 세기조차 힘들죠. 따라잡기 경제의 한계도 그중 하나입니다. 앞선 나라의 경제 운용 시스템을 모방해 빠르게 성장하는 전략인데 일본은 따라할 대상이 없어지는 바람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간 참고할 대상이 사라져 어려움을 겪는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한국인을 응원합니다.